그 시절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꽉 막힌 사람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 얼굴이 화끈거린답니다. 훈련소 생활관의 그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늘 누군가를 탓할 궁리만 하며 살았지요. 제 옆자리엔 말이 없고 무뚝뚝하기 짝이 없는 선임한 분이 계셨는데 그 양반은 사사건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았거든요. 제가 조금만 총기 손질을 늦게 하거나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면 그 양반은 제 옆으로 다가와 차가운 눈빛으로 혀를 쯧쯧하며 제 물건을 획 엎어버리곤 했답니다. 너 같은 애는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나고자야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? 라며 툭 내뱉는 그 목소리는 제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곤 했지요. 저는 그 사람이 그저 저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미워하고자 군 생활을 망치려고 작정한 악마라고만 굳게 믿었답니다. 제 고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요.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더 삐딱하게 굴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. 뜨거운 태양 아래 달궈진 연병장은 마치 지옥불 같았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은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든 과업을 저에게 떠넘기곤 했지요. 완전 군장을 하고 모래 먼지 날리는 운동장을 몇 바퀴나 돌 때 제 어깨가 내려앉을 것 같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는데도 그 사람은 제 옆을 지나치며 낙오하지 말아 뒤처지는 놈은 나중에 네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까지 죽이는 거다 라는 독설만 퍼붓더군요.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제 고통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. 저 사람이 나만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는구나 싶어 치가 떨렸지요. 동기들은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도저는 그 사람이 밉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답니다.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도끼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 가득 찬 못난 오해였는데 당시에 저는 남의 호의를 짓밟고 저 혼자 억울해하며 밤마다 이불 속에서 분을 사겼거든요. 어느 날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요. 며칠 뒤에 나갈 예정이었던 첫 휴가증이 감쪽같이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. 여기저기 관물대를 뒤지고 보급품 상자를 다 엎어봤지만 어디에도 휴가증은 없었고 부대 안에는 그 사람이 제 휴가증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돌았답니다. 저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당장이라도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났었지요. 휴가증 하나의 목숨건은 훈련병의 심정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남의 귀한 휴가를 뺐느냐며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천하에 몹쓸 인간으로 낙인 찍었답니다. 사실 그건 행정적 절차상의 오류이거나 제가 어딘가에 흘린 것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곧장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짓고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지요. 제 주변에는 온통 나를 괴롭히는 적들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삐뚤어지기만 했답니다. 며칠 뒤 복도를 지나가다 그 사람이 제 관물대 근처를 서성이며 무언가 제 물건을 몰래 만지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지요.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달려가 왜 남의 물건을 건드리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으며 그 사람이 떠난 뒤 제자리로 가보았답니다. 혹시나 제 중요한 소지품을 훔쳐가려나 싶어 살펴보니 제 수첩 사이에 이상한 녹음 테이프 하나가 덩그러니 끼워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. 저는 이 사람이 내 물건을 망치려 들거나 혹은 나를 곤경에 빠뜨릴 증거물을 심어놓은 거라 확신했답니다.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저를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검은 속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 정말 이 부대를 뒤집어 놓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까지 들었지요.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눈에 뵈는 게 없었고제 착각이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오만한 풋내기였답니다. 가족들이 면회를 왔던 날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치를 떨었답니다. 면회장 한 구석에서 그 사람이 제 가족들을 빤히 쳐다보며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가족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.
부모님께는 힘들지 않다고 큰소리치면서 도속으로는 저 사람이 내 가족들 앞에서도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.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걸까?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고 부모님께는 차마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독을 품고 살았지요. 저 사람이 내 소중한 휴가증을 뺏고내 물건을 뒤지고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군 생활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졌답니다. 저는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칼을 갈 듯 하루하루를 버텼답니다.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녹음 테이프를 손에 쥐었지요.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그 사람이 내 물건 속에 넣어둔 건지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여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해 보기로 마음먹었답니다. 어둠 속에 홀로 앉아 녹음기를 켜고 귀를 기울였는데 거기선 예상치 못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. 그건 그 사람이 누군가와 행정관실에서 나누는 대화였는데 제 휴가증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는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답니다. 녹음 속에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하던 악랄한 선임이 아니라 제 훈련 성적이 너무 낮아 포상 휴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발로 뛰어 저를 위한 서류를 보완하고 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훈련 일지를 검토하고 있었던 거였답니다. 이 녀석은 고집은 세지만 근성은 있어요.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테니 휴가증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.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찌르고 들어왔지요. 다음날 점호 시간 전은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 사람이 제 휴가증을 뺏어갔다고 단정짓고는 연병장으로 나가는 대열에서 소리를 질러댔답니다. 선임님의 남의 휴가증을 훔치고 뒤에서 비웃으셨습니까? 라고 소리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지요. 주변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그 사람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답니다. 저는 그 당당하지 못한 침묵이 더 가증스럽게 느껴져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. 내가 얼마나 그를 미워했고 얼마나 그를 악마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 당시에 저는 제 잘못된 판단이 불러올 파국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오직 분노에만 휩싸여 있었답니다. 그건 제 군 생활 중 가장 수치스럽고 멍청한 짓이었답니다. 점호가 끝나고 당직실 앞으로 그 사람을 쫓아가 당장 진실을 말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요.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며 네가 들은 게 다가 아니다 진실은 서류 속에 있다는 말만 남기고 행정반으로 향했답니다. 저는 뒤를 쫓아가 행정관님께 그 사람의 횡령 사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쳤지요. 행정관님은 한심하다는 듯 저를 보며 서류철 하나를 던져주셨는데 거기엔 제 이름으로 된 휴가증 보관 기록과 함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훈련 동료 보고서가 가득했답니다. 제가 훈련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그가 부대장님께 수없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 휴가증이 누락되지 않게 직접 관리하며 저를 지키려 했던 모든 기록이 거기 적혀 있었지요.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답니다.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요. 행정관 구석에서 다시 한번 녹음기를 켰답니다. 이번에는 그 사람이 행정관님과 나누는 대화의 뒷부분이 재생되었지요. 제가 모질게 대하는 건 이 녀석이 여기서 무너지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무너질까봐 그렇습니다. 제가 악역을 맡아서라도 이 녀석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고 싶습니다. 제 사비로 간식까지 챙겨주려니 오해를 살까봐 조심스러운데 제 휴가증을 써서라도 이 녀석이 포상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. 녹음 속의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었던 거였답니다. 그동안 제가 받았던 모진 질책과 차가운 눈빛은 모두 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지요.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통곡하기 시작했답니다. 제 오만함과 무지함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고 있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답니다. 생활관으로 돌아와 모든 동기들 앞에서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.
그 사람의 발치를 붙잡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형님이라 부르지도 못할 만큼 제가 못난 놈이었습니다. 라고 울며불며 사죄했답니다.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숨을 쉴 수 없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. 동기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떨구고 생활관 안에는 오직 제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답니다. 그 사람은 제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으며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다독여 주었지요.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반성하는 것이 진짜 군인이다.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답니다.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저주와 원망이 사실은 그 사람의 사랑을 향한 화살이었음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. 군 생활의 마지막 날 부대 정문 앞까지 그 사람이 저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례를 올리며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. 그 사람은 묵묵히 제 어깨를 한번 털어주고는 나중에 사회에서 만나면 술 한잔 하자, 그때는 선임이 아니라 진짜 형으로 보자 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.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전우애란 무엇인지 남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답니다.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훈련소에서의 그 모든 오해와 고통이 저를 성장시킨 귀한 자양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지요.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을 설칠 때면 그날 행정반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답니다.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진심을 다 알 수 없기에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저는 그 무뚝뚝했던 선임님을 통해 배웠답니다. 그 시절의 그 녹음 테이프는 지금도 제 보물상자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답니다. 가끔 꺼내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금 그 시절의 철없던 저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곤 한답니다. 그 선임님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? 언젠가 꼭 한번 다시 찾아뵙고 그때 못한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올리고 싶답니다. 정이란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라는 걸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랍니다.